이 폐업률이 낮아진 줄 알았더니 폐업 비용 때문에 오히려 폐업을 안 한다라고 해서 이게 참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힘들구나라고 생각이 한 번 더 드네요.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 계속 뉴스가 요즘 이제 자영업자 이제 빚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고자 해서 하나 찍어보는데요. 이자가 그리고 대출 금리가 높은 게 지금 비단 이제 주택 관련된 사람들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건 결국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금 대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부담으로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자영업자 관련해서 이제 연말 연시가 되니까 이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몇 가지 뉴스를 보면서 이제 생각이 좀 드는 바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바가 있으면 좀 알려드리고자 해서 한번 찍어봅니다. 자영업자 평균 빚이 지금 1억 7,800만 원으로 역대 최대폭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네요. 작년보다 빚이 증가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비은행권 대출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결국은 비은행권이니까 금리가 더 높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사실 제 사무실 근처에서도 지금 자영업자분들 개업했다가 폐업했다가 이거 자주 바뀌는 곳은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이게 완전 쉽지가 않네. 거기다가 23년도는 경제정책 방향 자체가 더 안 좋은 기조로 지금 이미 모든 그 지표나 그 다음에 내년에 경제성장률 퍼센트지도 훨씬 더 낮게 지금 잡아놨잖아요. 그럼 거기서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가늠하기가 참 힘드네요. 그래서 23일 통계청이 발표했죠. 그래서 21년도 일자리 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국내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이 1억 7,805만 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관련 통계 집계 시작된 17년 이후에 가장 컸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비은행권 대출이 급증을 했네요. 그래서 은행권 대출보다 더 높아졌고 연령대별로는 50대 개인사업자가 2억 379만 원. 정말 이 평균 대출 금액이 아주 높은 상황이고 20대도 가장 많이 이제 증가가 됐네요. 최근에 대출을 많이 한 산업으로는 보건, 사회복지 뭐 이런 것들 쭉쭉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 기간이 길수록 대출 규모도 커졌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평균 대출이 상당히 좀 높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직원이 있는 개인 사업자가 평균 대출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급여 지급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게 점점 자영업자가 힘들어지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일자리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대출 금리가 1%가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가 7조 원을 더 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영업자 1인당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240만 원이나 증가를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이 대출금리 포인트가 사실상 핵심은 그거잖아요.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죠. 지금 FOMC에서도 더 올리려고 하는 기조잖아요. 물론 엄청난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가져가진 않겠지만 빅스텝이나 아니면 0.25% 이렇게 올라가는 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치면 그리고 그 이자율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한국은행도 더 높일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자 부담 변동 규모에 대해서 1%가 오르면 7조 4천억 원이나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 등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추정해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증가 효과를 추산해 본 거죠. 7조나 되는 건 정말 정말 크네요. 정말. 예. 그리고 지난 3, 4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저는 이거 너무 놀랐어요. 1,000조가 넘어간대요. 그리고 변동금리 비중이 약 72.7%니까 엄청나게 이 변동금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대출금리가 또 1.5%가 올라가면 이자 규모는 이제 11조나 올라가는 식으로 그리고 1인당 평균 그 부담액도 계속 증가한다라고 나오죠. 내년에도 여기 말했듯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출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죠. 그리고 금융지원 조치 연장, 그 다음에 정책자금 지원 확대, 그 다음에 취약계층 지원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그래서 비슷한 기사가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내년에 또 39조 빚 내간이 터진다, 자영업자.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 폐업률이 낮아졌는데 이게 폐업 비용 때문에 오히려 버티는 거다라는 이제 분석을 이 한국은행에서 한 것 같은데, 그거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조치 종료하면 또 연체율도 더 늘어날 거다 라는 기사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매달 수입이 거의 없어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자영업자들이 많다. 그래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유행하던 2020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11.8%로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충격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낮아진 수치인데, 이게 대면 서비스업인 숙박 음식업의 경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 폐업이 낮아졌는데, 이게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창업 자금이 많이 들죠. 인테리어나 뭐 권리금. 그래서 권리금 회수가 어려우니까 버티기에 들어간 건데, 사실 권리금 요즘 받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어졌죠.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야는. 그러니까 이 버티기에 들어가니까 말 그대로 천천히 잠식하는 그런 이제 자영업자가 많아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힘들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데이터도 나오죠. 숙박 음식점의 평균 창업자금 규모가 7,220만 원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높은 창업 비용 탓에 수익이 줄어도 쉽게 폐업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빚 폭탄이 경제 내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대출금리 상승에 이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런 것들 중단하면 말 그대로 이제 자영업자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있기는 있어요. 정책금융으로 대환대출이나 다양한 대출 제도가 있는데, 이게 핵심은 그겁니다. 실효성이 없어요. 이게 뭔가 기준도 까다롭고, 그 다음에 사업 관련된 대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홍보가 덜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은행 관계자는 대놓고 말을 하죠. 아니 뭐 지방에 지금 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보시면 아시지만 실수로 뭐 10억 원 뭐 이자율 아주 높은 걸로 냈는데 10억 원이 아니라 뭐 1,000억 원으로, 그리고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실수로 이렇게 올려도 엄청난 지원자가 몰릴 정도로 요즘은 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대출에 대한 대환 대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 문턱이 높은 거다. 문턱이 높으니까 이것들을 그 자영업자들이 못 쓰는 거 아니냐. 결국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는 게, 은행 차원에서도 이게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건설사 아니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것들 막 도미노 터진다고 하니까 은행 측에서도 그 정부에서는 대출을 계속 이게 대환해주고 좀 서비스 좋게 해달라고 하지만 은행 차원에서도 불안하니까 안 해주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턱을 더 높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이 목표 금액이 8조 5천억 원이나 돼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접수액은 5천억 정도 됐고 6.3%밖에 안 됐어요. 실행액은 2천억밖에 안 된 겁니다. 2.6%된 거죠, 고작. 누구를 위해 만든 정책인지 모르겠다. 이 신용보증기금의 대환은 희망이 아니라 그림의 떡 같다. 자영업자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 정부 대책에 대한 이제 성토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이제 이 대출로 바꿔주는 거예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이 프로그램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비판이 나온 거죠. 이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게 되면 진짜 신청률 지금 저조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 신청률 저조한 요인이라고 보는데, 금융권 관계자 생각은 다르다. 오히려 이 실무를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다른 거죠. 시골 농협의 특판까지 찾아내서 가입하는 세상인데 이 프로그램이 좋으면 다 알고 신청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결국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 정책금융 프로그램이지만 말 그대로 까다로운 신청 요건, 뭐 정부 측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부실 채권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요건들이 너무 이제 까다로우니까 흥행 부진으로 됐다. 그리고 설비, 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만 대환 신청할 수 있게 했는데 개인 대출은 제외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환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커버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자영업자 입장에선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어. 아직은 채무 상환에 여유가 있는 차주들도 있는 상황이고, 고금리로 한계 상황에 놓인 차주들은 새 출발 기금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 대환 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사업자 대출과 이제 개인 대출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신용자 대출, 그 신용대출금리도 7%에 육박한 상황인데 제2금융권의 그 사업자 대출을 대환해가지고 부실 가능성을 은행이 떠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이 자영업자들이 이 아까 신용대출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개인 대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업자 대출도 있고 그러니까 다중채무자가 많아요. 다중채무자인 경우는 결국은 채무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끌어왔다라는 얘기인데 신용 등급 당연히 낮고 채무 상환 능력 떨어지니까 이 커트라인 통과도 힘든 게 사실은 현실이죠. 아예 통과를 이제 엄격하게 해버리면 사실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안심 전환 대출 신청 규모도 보시게 되면 25조짜리인데 누적 신청액이 8조 8천억이에요. 이제 많이 남아있죠. 안심 전환 대출은 말 그대로 이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에요. 제가 아시는 분도 이걸로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변동금리성이 너무 높아지니까 오히려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더 싸다 그래가지고 이걸 잘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택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물론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거 시작한 지가 꽤 됐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누적 신청액이 8조 8,355억 원으로 올해 공급 목표인 25조 원의 35.3%. 그러니까 좀 실적이 저조하죠. 그래서 지난달 가입주택가 소득 기준을 4억 원 이하, 그 다음에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 그 다음에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로 조건을 완화했는데 여전히 실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교수님도 말을 하는 게 신청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 이 정책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선 시중은행 등의 규제 완화라던가 인센티브를 줘라. 이런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든 아니면 주택 관련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든 이런 제도는 당연히 알아보겠지만 이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런 이 목표 금액을 다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조건들이 신청 조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 몇 달 전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포기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결국 이 조건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완화된다 그러면 바로 그때 신청 조건을 바로 이제 다시 한번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해봐서 이 고금리 시대에서 이 상황을 좀 더 타개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23년도에는 제 생각에는 금리가 쉽사리 떨어질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대환을 해준다라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자영업자든 아니면 주택 대금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분들도 무조건 제도를 계속 꾸준히 한번 알아보시고 이거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